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2일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차 청장은 임기 동안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GTX B 노선 및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착수, 캠프마켓 개방 등을 이뤘는데요. 남은 주요 과제로 캠프마켓 공원화와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부평 역세권 중심의 도시경제 활성화, AI 기반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차 청장은 부평의 도약을 위해선 3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부평의 미래를 온전하게 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미래로 이어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부평자치 3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3선 부평구청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8년의 기반 위에서 도약과 완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진웅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 6.3 지방선거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선거 캠프 개소식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서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천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본 후보는 경선을 통해 결정되며 김광민 경기도 의원,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조용익 부천시장, 한병환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상 등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부천이 복합적인 위기라고 시민들이 말을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고 그 에너지는 이번 시장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집약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길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지역 공공기관의 이전에 반대하며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사수 범시민운동본부가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와 재외동포청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행정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 지역의 공공기관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기관들이 인천의 성장 동력인데 이것을 빼앗긴다라고 했을 때는 인천은 사실상 발전 가능성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인천 사수라고 하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에 엄중한 징계 재심사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 확정과 교육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이날 현장에는 전국 1,200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들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가 교육부에 직접 전달됐습니다. 또 교육부의 재심사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징계 사유의 상세 공개, 한시적 기간제 예산 미사용에 대한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인천시 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책임자 5명 전원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실제 1명 중징계, 2명 경징계 처분에 그쳤는데요. 이에 비대위는 지난달 4일부터
교육청의 재심사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가 천사 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천사 지원금은 인천형 출생 정책인 I+1억 1억 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제도 개선은 신청 기한 경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 아동의 생일 기준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120일 이내로 확대했고 매년 신청해서 최초 1회 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는데요. 다만 신청 기한을 경과할 경우 해당 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지급도 불가합니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외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8년 제37회 전국 무용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전국 무용제는 17개 시도 대표 무용단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용축제인데요. 약 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238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행사는 2028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인천 문화예술회관과 부평 아트센터 등 관내 주요 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시는 이번 유치를 계기로 문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4월부터 인천시 부평구 테마의 거리 일대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일 12시부터 23시까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부평구는 지난 1일 테마의 거리 일대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을 알리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평구를 비롯해 삼산경찰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부평구가 산곡 이동의 철길 정원 산책길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주민 등 약 40명이 참석했는데요. 구는 기존 방음벽 시설을 활용해 조명을 설치,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으로 추진됐는데요.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4일 올해 첫 검정고시를 시행합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409명, 중졸 972명, 고졸 3,573명 등 모두 4,954명이 지원했으며 장애인 지원자 43명과 재소자 38명이 포함됐습니다. 초졸 검정고시는 용강중, 중졸은 창동중과 신도림중, 고졸은 가재울중과 광희중, 원묵중과 신천중, 구암중과 모군중 등 6개 교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또한 남부교도소에 별도 고사장이 설치되고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자 2명을 위해서는 자택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봄을 맞아 연신내 일대에서 민관합동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연신내 상인회, 갈현 일동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참가자들은 GTX 연신 849 광장에서 갈현 초등학교까지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에 쌓인 담배꽁초 수거 작업도 펼쳤습니다. 양천구의 낡고 노후된 작은 도서관이 북카페로 변신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신정 3동 주민센터에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카페형 복합문화공간 신정 3 북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2년이 된 도서관은 개보수를 통해 개방형 라운지로 바뀌었고 스마트 도서관과 전자책 공간이 들어서 독서와 휴식이 공존하는 생활형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키즈존과 커뮤니티 공간, 무인 음료 시설도 마련돼 세대 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양천구는 작은 도서관 북카페 전환 사업을 확대해 지역 문화 접근성과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27일 전국 지자체들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가 사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 주거가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한 건데요. 이제는 지역사회가 가족이 전담했던 돌봄의 무게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가정 재활 전문 작업치료사가 집에서 요양 중인 한 어르신의 자세 관리를 돕습니다. 저쪽으로 고개 한번 돌려볼까요? 그렇죠. 좀 더 돌려볼까요? 네, 그렇죠. 작업치료사는 요양이 필요한 가족이 집에서 어떻게 재활해야 하는지 보호자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또 집안 곳곳에 필요한 안전시설 의견도 조언합니다. 이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운동을 하면 좋을지 일단 그런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을 하고요. 이제 집안의 환경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전선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책상 같은 건 어떻게 치우거나 어떤 배치로 하면 좋을지 이런. 제가 요양자는 동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창구로 방문 의료와 간호, 일상생활 지원과 집수리, 요양 서비스 등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건소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와 주택과 등 협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퇴원 환자의 경우에 집으로 가셨을 때 돌봄 공백 때문에 재입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시기 전에 구나 동으로 돌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집으로 가셨을 때 바로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은 단순한 의료 지원뿐 아니라 식사 배달이나 병원 동행 같은 일상적인 생활도 지원합니다. 혼자 거동하지 못하는 이들의 사회적 단절을 줄이고 가족들이 전담해야 했던 돌봄의 무게를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셈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각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부천형 통합 돌봄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서 65세 미만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까지 포함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돌봄 학당 등을 운영해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의 실무 역량을 높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등을 통해 9,700여 명에게 서비스 2만 9천여 건을 연계했습니다. 또 지난해 시행한 부천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의 88.5%가 기존 거주지에서 돌봄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양주 홍죽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불길이 인근 아파트 단지로 번지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로 검은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방에서 물을 뿌리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화마의 기세는 꺾이질 않습니다. 31일 오후 3시 50분쯤 양주 홍죽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서 큰 폭발음이 발생해 주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저쪽에서 한 서너 발씩 들리고 이쪽에 옮겨 붙였을 때도 한 대여섯 발 들리고 그랬어요.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97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을 태우고 화재 발생 4시간 반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3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장 바로 옆 아파트 단지가 있었지만 다행히 아파트로 불길이 옮겨붙질 않아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자 김원기입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과의 중동의 사태로 인해서 유류 가격이 폭등하고 달러의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의정부 시장에 다시 한번 재도전한 것은 의정부 시의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그동안 멈춰있던 철도 문제 또 반환 공여지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의정부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의정부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예를 들자면 용현 산업단지, 또 우리 두 군데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자들과 또 제1시장, 또 지하상가, 이러한 분들이 상업을 하신 분들이 만드신 물건이나 제품, 예를 들자면 의정부 찌개, 이러한 것을 의정부 주식회사가 앞장을 서서 판매를 대행도 해주고 또 이렇게 생산에 대한 물건들을 해외에 직구도 할 수가 있고 수출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판로를 뚫어주는 그 역할을 의정부 주식회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형의 공공 앱을 만들어서 물론 앱을 우리 의정부시가 만들게 되면 일정한 부담을 하게 되죠. 저는 착한 적자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정부형 공공 앱을 만들었을 때 우리 점포에 계시는 사장님들 또 운전을 하시는 라이더들 이 두 분들에게는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에 대한 공약도 있겠지만은 더 큰 것은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의 먹거리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미군이 머물렀던 반환 공여지죠. 유소년들이 스포츠 활동과 합숙을 할 수 있는 유소년 스포츠 그런 그 시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K컬처라는 표현을 쓰죠. K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K푸드도 있고 K의류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앞으로 그림을 그려서 의정부의 미래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의정부에는 바로 반환 공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의정부의 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가장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교통 문제일 겁니다. GTX 7호선의 조기 착공과 8호선을 연장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년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공약과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정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저는 우리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 공약과 정책을 꾸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 공약이 정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